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제가 며칠째 목감기가 심해서 AI로 전달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근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시킹 알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무려 9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년 동안만 봐도 마이너스 13.7% 하락하며 다른 EV 기업들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 20억 달러, 자유현금 흐름 마이너스 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 감액 손실만 6억 달러에 달하죠. 차를 만들어도 팔리질 않고 가격을 낮춰도 마진이 무너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분기들을 보면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다루질 않고 있네요. 올해 SUV 모델 그래비티의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2025년 2만 대 생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차량 인도는 1만 대 수준이라 지적하면서 수요는 뒷받침되지 않고 시장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라 꼬집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작년 말 16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유치했고 주식 발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총 주식수는 2.4억에서 2.44억으로 17% 이상 증가했죠. 주주들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희석에 대비해야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희석에 대한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성도 없고 경쟁력 있는 가격도 부족한 상태고 수요, 공급, 비용 구조 모두 불안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루시드의 진짜 전환점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증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빼고는 루시드는 현재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기술, 그리고 AI 기반 소프트웨어까지 내재화한 하이엔드 EV 플랫폼 기업이죠. 테슬라도 인정한 최고 효율의 드라이브 유닛, 4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 팩, 그리고 엔비디아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루시드는 미래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PIF 의존을 약점으로 보지만 오히려 이것이 루시드의 가장 큰 전략적 강점입니다. 사우디는 루시드의 최대 주주이자 현지 생산 공장을 통해 수직 계열화를 추진 중이고 루시드 차량은 곧 사우디 정부 차량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네옴시티 및 M&A 전역 확산을 고려하면 단순히 미국 시장만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할 수 있죠. 첫 SUV인 그래비티는 그저 전기 SUV가 아닙니다. 0에서 100km/h까지 3.5초, 최대 828마력, 그리고 700km 이상 주행거리. 이건 슈퍼카의 성능을 가진 가족용 SUV입니다. 디자인부터 기술, 실용성까지 그래비티는 루시드의 대중화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현금 소각이라는 말, 자극적이지만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지출은 대부분 공장 확장, 신모델 개발, 소프트웨어 고도화, 그리고 유럽과 중동 진출 기반 조성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2026년 미드사이즈 모델 출시와 함께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설계 단계일 뿐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7빌리언 달러, 주가는 5달러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술력, 글로벌 확장성, 전략적 투자처, 그리고 SUV까지 포함하면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비전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마치 2012년에 테슬라를 보는 것 같다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루시드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과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 지수 모두 2%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음을 의미하고요. 다우존스는 전통 산업주 중심의 지수로 무려 97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대형주 중심으로 미국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 지수로 테크 기업 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큰 패배자, 메이저 루저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너무 늦고 틀렸다고 지칭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해 파월의 해임은 너무 늦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 투자자들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인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주식, 장기 미 국채, 달러화를 매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다음 정책회의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사태가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V 섹터주도 이러한 흐름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는 마이너스 5.75% 하락하였는데요. 연초 대비 무려 44% 하락이라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실적보다도 브랜드 신뢰와 CEO 리스크에 쏠려 있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는 33만 6,681대, 시장 예상치 39만 대를 한참 밑도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죠.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 둔화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브랜드를 지탱해온 일론 머스크. 하지만 최근엔 그의 정치적 활동이 되려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유럽 내 우파 정치인 지지, 도지코인 관련 활동. 이런 모습들이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저가형 EV를 예고해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 출시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말로 연기됐습니다. 이 저가 EV는 테슬라의 볼륨 확대 전략의 핵심인데 지연은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안긴 셈이죠.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 매출 21.43억 달러, 0.44달러의 주당 순이익은 15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다소 낮지만 여전히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이익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도 순이익도 거의 작년 수준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이 멈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라이드 허브 허가를 받았고 오스틴에선 직원 대상 로보택시 시범 운행도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가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중입니다. 머스크의 역할, 브랜드 신뢰, 관세 리스크, 그리고 수요 둔화. 모두가 실적 발표와 함께 폭발할지 모를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번 실적 발표가 저점 탈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2.32불로 정규장을 마친 루시드이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보합으로 끝이 났네요. 오더 플로우는 그동안 라지 스케일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월요일장은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았네요.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정화가 도대체 언제쯤 될까요? 오늘장은 상승으로 이끌기를 바라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